금과 은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금값 폭등은 단순히 전쟁이나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믿어왔던 종이 화폐의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실물의 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과 은은 우리를 이 거대한 화폐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일까요? 황금의 역설과 보이지 않는 공포, 금은 방 유리창 너머로 매일같이 바뀌는 숫자를 보며 마른 침을 삼키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10,000원이 올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들의 손에는 낡은 결혼반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단순히 귀금속 가격이 오르는 축제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 속 화폐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금은 지난 수천 년간 그 가치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금 한 온스로 최고급 튜닉을 맞췄다면 오늘날에도 금 한 온스로 최고급 정장을 한 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금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사용하는 종이돈의 가치입니다. 2024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금 가격이 2년여 만에 2배 이상 올라 이제는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현상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해일이 오기 전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기괴한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그 화폐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이미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불러온 이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경제적 배경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채의 늪과 잉여 유동성의 반격,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현상의 기원은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거대한 역병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돌리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불과 2개월 만에 찍어낸 돈의 양이 미국 역사 전체에서 찍어낸 돈의 20%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에 풀린 돈은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흙탕 같은 부채만 남았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구 전체 생산량의 3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어 돈을 갚았지만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환자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채의 무게는 흉기가 되어 서민들의 목을 조릅니다. 제로금리 시절 연 2%였던 대출 이자가 연 6%로 치솟으면 이자 부담은 3배가 됩니다. 이는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300만 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뜻이며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조각을 믿지 못하고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제국이 몰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금과 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역사의 반복 속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토록 거대한 부채의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금과 은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과 은의 이중주, 그리고 중앙은행의 비밀. 금과 은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진 형제와 같습니다. 금은 순수한 안전자산의 상징으로 정치적 혼란이나 전쟁,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반응하는 심리적 방어선입니다. 반면 은은 귀금속이면서도 동시에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라는 이중 생활을 합니다. 최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금은 집안의 가업을 지키는 든든한 장남이고 은은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집도 지키는 둘째 아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형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들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왜 달러를 버리고 금을 채울까요? 지난 10년간 중앙은행의 금 매입 추이를 보면 2022년부터 급격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달러 패권의 균열을 감지하고 자신들의 금고를 실물로 채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은의 경우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매년 생산되는 은의 양은 일정한데 산업적 수요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정체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이 앞서 나가고 은이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결핍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가격의 폭등 뒤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아주 불편한 경제적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괴물.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불황을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월급은 제자리인데 짜장면 값만 2만 원으로 오르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우리는 이미 이 괴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금값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0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때와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불안정하고 공급망은 쪼개졌으며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귀해진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과 기업들이 연쇄 도산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일 재산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10,000원으로 사던 우유를 내일은 12,000원을 줘야 한다면 여러분은 현금을 들고 계시겠습니까? 결국 모든 돈이 금과 은, 그리고 원자재라는 좁은 문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그 병목 현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값 폭등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것은 자산이 늘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로 달려가는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과연 이 현상은 우리에게 어떤 반전을 선사하게 될까요? 경제 시스템의 거대한 균열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더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종이금과 실물금의 위험한 괴리.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금을 사고 팔며 자신이 금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은 금 자체가 아니라 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 증서일 뿐입니다. 투자 시장에는 종이금이라고 불리는 파생 상품 거래가 실물금보다 수백 배 더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을 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 금을 진짜 실물로 달라고 요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금고에 보관된 실물금은 그 요구를 들어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자가 10개뿐인 방에서 100명이 의자 앉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순간 종이로 된 권리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기가 닥치면 금은방이나 거래소는 문을 닫거나 실물 인출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정부는 개인의 금 거래를 통제하거나 심지어 금 몰수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짜 위험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태, 즉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깨닫는 순간 투자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디지털 숫자와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 사이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취약성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일상의 모습으로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중산층과 각자 도생,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가 알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름값이 올라 있고 퇴근길 마트에서는 배추 한 포기 가격에 손을 떨게 됩니다. 대출 이자는 월급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보너스를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을 예고합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골목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거리는 활기를 잃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사회의 허리가 꺾이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대신 당장 오늘 먹고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에 진입합니다. 이런 시기에 금과 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금 한 돈이 한 달 식비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휴지통에 버려질 지폐 뭉치만 남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갈등입니다. 자산 가치 폭등에서 소외된 청년들과 서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뿌리려 하겠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물가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강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비극을 피하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생존을 위한 자산 재편.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죽어가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 시기에 준비 없는 개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탈락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흐름을 사수하십시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달 고정비를 철저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매달 기계적으로 나가는 통신비와 구독료,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료부터 점검하십시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금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금리가 춤을 추는 시대에 빚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떤 고수익 투자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 자산을 분산하되 실물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부동산, 주식, 종이 자산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반드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금이나 은 같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멈췄을 때 내 가족을 지킬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나 자신의 생산성을 키우십시오. 시장이 망가져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굶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차트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며 시세만 보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부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더 냉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선택.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거대한 경제적 전환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폭등은 그저 전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이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낯선 풍경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겠지만 누군가는 이 폭풍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차분한 대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엄중하지만 냉철한 이성과 준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지금의 작은 변화가 먼 미래의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의 실질적인 지침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경제 통찰력을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